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누구라도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에 붙이고 만약에 자신이 불신임을 당하면 대표직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정치 생명을 걸라라고 했는데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 당대표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정말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라 이 뜻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당대표 흔들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노선을 설정해야 되는지 네. 그 선거 승리를 위한 고언이자 애당심의 발로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두고 마치 당대표 흔들기를 자행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직을 걸어라. 나도 직을 걸 테니까 너도 걸어라. 이런 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사생결단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재신임 이 과정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고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결론이 날 텐데 벌써부터 당대표를 향해서 사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는 지금 통합을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분열돼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나도 직을 걸 테니까 나한테 당대표 진퇴를 요구하는 분들도 직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입틀막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본인의 직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승부하듯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 지적하고 싶은 면이 국회의원직이 장동혁 본인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 구민들이 너 일 열심히 해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고 선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으로 지역민에게 의사를 좀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국민의힘의 뉴노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러한 행동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실 어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직을 건 원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직 할 때마다 걸핏하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본인도 직 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재신임 문제가 왜 불거졌냐? 최초에 김용태 의원이 재신임을 한번 물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호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용태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방법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어떨 때 우리가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되죠? 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묻혀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굳이 다시 꺼낸 거는 한동훈 계하고 네. 반장동혁 계에게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뭐 직 걸 수 있는데 너희들 걸 수 있어? 한마디도 못 할 걸?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한동훈계에서 뭐 비례대표 의원 왜냐 뭐 그만둬도 어차피 같은 당 안에서 승계 되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좀 결기를 가지고 그래 내가 걸겠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침묵을 한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의 어떤 위세가 더 기세등등해져가지고 더 어떤 만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어떤 세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 대표가 제안한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재신임을 묻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장동혁 대표가 일단 하나 발을 뗀 거 아니겠습니까? 재신임 문제를 거론할 거면 직을 걸라. 그 직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당내 분란, 혼란, 그리고 갈등의 여지로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느 국회의원이라든지 책임 있는 당직자 혹은 지자체장이 나 직 걸 테니까 이거 재신임 투표해보자. 네. 이렇게 나간다면 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기한을 줬습니다마는 이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재신임을 묻는 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분기점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그 이후에도 장동혁 대표께서 노선 변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의 그림자가 더욱더 드리워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때 가서는 재신임 혹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이 꼭 재신임 투표, 전당원 투표와 연관되진 않을 것이다. 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진퇴, 직 문제를 거론하는 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만약에 용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재신임 투표를 실제로 하더라도 장 대표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조사가 네.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2주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네. 2주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잘한 결정이다가 43%였고 잘못한 결정이다가 3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18%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이 기간 동안 국민이라든지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쭉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당원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가장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당내 분란, 혼란상이 너무나도 증폭했고 네. 그로 말미암아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또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중도층에서 13%,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가 39%입니다. 네. 3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선거장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표를 더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늘리는 과정에서 중도에 계신 국민들의 표가 필수적인데 그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조차도 3배 많은 숫자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면 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국민 전체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물어보든지 간에 어쨌든 별다른 영향 없다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든지 있든지 간에 별 영향 없다. 쉽게 말해서 있으나 마나다. 이런 의견이 어쨌든 1위인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친한동훈계에서도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던 정청래 대표, 어제는 초선 의원들을 만났는데 대체적으로는 합당에 좀 의문을 표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차피 뭐 우리 다 같은 식구 아니야? 언젠가 우리 합치려고 했잖아. 그런데 합당 제안이 이렇게 됐는데 대표의 제안을 이렇게 묻어지게 되면 이거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합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이번 기회에 고려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 기간 동안 한 5일 정도 됐죠. 네.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조금 전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가 쉽게 말해서 더 좋자고 더 좋은 결과를 얻자고 하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 보면 이게 취지와 같이 좋은 건가? 우리가 지금 행복한 건가? 이런 사실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 아직까지 당에다가 뭐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지시를 내리진 않은 걸로 알고 계세요.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수렴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청래 대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반대 의견들이 거세게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중진 의원들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현역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설득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합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설득이 시간이 더 길어지고 설득에 실패한다고 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의 뜻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라고 했다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당원 투표에 대한 우려도 이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그럼 의원들의 역할은 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합당을 서두르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섞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중진은 물론이고 초재선 의원들 모든 분들이 사실상 합당에 반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제안 자체에 대한 순수성을 증명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건데 그 정치적 결단은 본인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도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 당대표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의 진정성을 모두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차기 당대표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으면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 아무리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한들 뭐 하겠습니까? 의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단순히 요식 행위로 의원들을 만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우리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아주 세심하게 청취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보여줄 시간에 당대표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네.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의심 섞인 시선을 거두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반대가 커도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여론이 만약에 합당에 훨씬 우세하면 합당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표께서도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당원들이 합당에 찬성을 더 많이 해서 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합당 이후에 또 갈등이 생길 것을 본인도 충분히 아실 거고 만약 대표께서 연임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게 연임 도전에 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정치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나름대로의 설득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현명하게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강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합당 반대파 의원들과 혁신당 의원의 충돌도 전면적으로 지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현주 의원이 특정인의 대권놀이, 숙주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혁신당이 굉장히 발끈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당이 발끈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이현주 최고위원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이해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우리가 충분히 품격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더라도 제대로 다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찬성 그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댓글 같은 걸 쭉 보면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이 댓글에서 막 주장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대통령만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당이 지금 합당과 갈등해가지고 제대로 서포트하고 있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국민들이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당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반대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대 44%, 찬성이 29%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이 여론조사 같은 조사에서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은 찬성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종 결과를 보면은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는 그런 합당 논의 자체가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시선과 너무나도 괴리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들 과연 더 많은 국민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합당 논의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패권 경쟁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말씀하셨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과거에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이고 조국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삭발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친명 구도에서 친청 혹은 친문
이렇게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문 어게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문 어게인에 반대하는 반청 세력들은 결코 협당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그 당내 구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힘도 빠질 겁니다. 합당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차기 권력을 꿈꾸는 분들이 용꿈을 꾸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권력 누수 현상을 맞게 될 것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아마 반청 이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당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합당 문제로 당내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시기가 좀 절묘한데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뭐 일정이 계속 밀려져서 이런 거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의미 있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거든요. 원래 또 의미 있게 봐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공교롭게 좀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월에 만찬의 어떤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당이 조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또 자리를 갖게 되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뭐 정청래 지도부에게 뭐 어떤 경고에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에 방금 말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저는 찬성이 뭐 조금 적고 반대가 많고 이건 저는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합당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좀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당을 했을 때 당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고 지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방선거 때 연대는 어떤 식으로 할 거 이런 것들이 쭉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합당에 찬성해요 반대요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기 때문에 또 당에 어떤 경고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만찬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이 시장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배고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인천시장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역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뭐 당원 당규를 보면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해야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 어제 시장합니다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사실상의 보고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하. 내가 시장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 한준호 의원한테 실려 있다고 봅니다. 한준호 의원도 경기도 지사를 나가려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주말에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합당 논의 자체를 중단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그 두 분한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봐요. 청와대의 그 의중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준호 의원이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본인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향한 합당 논의 중단 요구를 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까지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지자체장을 출마하려고 하는 두 의원을 통해 간접 경고를 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청래 대표한테 너무 막 나가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중단하라라는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좀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숨만 쉬어도 다 시그널을 하고 오해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찬대 의원이 시장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인천시장 출마를 예고하는 일종의 출마 선언 예고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정말 이런 태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 정치가 너무 삭막하고 재미없잖아요. 네. 뭐 좋은 일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좀 유쾌한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또 국민들이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